미국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과 싸우고 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인 중국 승객은 우는 아이들을 두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승객으로 인해 큰일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정리되면서 그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여자 승객은 누구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델타에서 승무원으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이었던 엄마를 보고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라는 꿈을 키우게 됐고 엄마와 함께 비행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제가 본 엄마는 정말 누구보다도 멋졌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한 엄마는 항공사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유능하고 누구보다 멋진 승무원이에요. 엄마가 승무원이었던 덕분에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항상 친구들에게 갔다 온 나라에 대한 이야기나 겪었던 재밌는 일들을 얘기해주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지를 다녔지만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같은 기숙사를 썼던 아시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국인과 일본인이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된다면 아시아 노선을 꼭 전담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힘든 인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승무원이 됐어요. 입사한 지 1년 때는 국내선을 주로 비행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많은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승무원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을 하면 할수록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승객들에게 서비스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물을 요청하신 승객에게 물을 가져다 드리고 있었어요. 물을 놓으려던 순간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려서 승객 옷에 물을 쏟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날엔 기내식을 앞뒤 승객과 반대로 전달해서 선배에게 혼도 많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다녔던 기억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떠나가고 있었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해보고 지금은 엄마와 같은 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기댈 수도 없고 엄마가 30년 이상 승무원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느꼈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덧 2년차가 되던 날 정말 잊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중국으로 가는 비행을 맡게 됐는데 그 비행기에는 두 아이의 엄마인 중국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그 승객은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는 할 수 없는 승객이었어요. 하지만 대학 시절 같은 방을 썼던 중국인 동기 덕분에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객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전했고 그녀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승객과 아이를 보는 순간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 더 마음이 갔어요. 마침내 이륙 시간이 임박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이륙을 하자마자 한 아이가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까지도 울음을 터뜨리게 됐어요. 안전한 고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어서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 안은 정말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초토화 그 자체였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마음으로 비행기가 안전한 고도까지 빨리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전한 고도에 오르자 마자 선배 승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로 먼저 다가갔어요. 이제는 괜찮으니까 울지 않아도 된다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무서워서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러면 항상 엄마가 옆에서 괜찮다고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승객 엄마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옆에서 아이들 엄마가 토닥여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점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승무원 중 제일 경력이 많은 선배도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내가 생각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순간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륙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도착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 전체가 울릴 정도로 울던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쳤어요. 모두가 놀라 주위에 있던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알고 보니 한 여자 승객이 우는 아이들에게 막대 사탕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고 있었어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던 아이들은 사탕을 보면서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 승객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자리에 돌아가 앉았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생각과 승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 승객은 저를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본인도 아이 엄마인데 우리 아이도 이랬던 경험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저를 감싸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승객은 비즈니스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일하는 한국인 승객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다행히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울던 아이들의 엄마도 한국인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나가는 승객들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 승객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고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해주셨어요. 손을 펴서 확인해보니 손에는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정리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가 쉬고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이 손에 쥐어준 쪽지가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 이 쪽지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준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점점 줄어들었던 자신감도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 다양했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가는 비행을 맞게 되면서 한국으로 갈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비행을 마치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 바로 옆 중국이나 일본을 갔을 때 느꼈던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의 모든 것들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혼자 움직이는 로봇들, 세련된 디자인과 크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고 마치 먼 미래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인 승객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됐고 지금도 휴가를 갈 때면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그때 도와주셨던 한국인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통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한국인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선행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하나씩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